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21일 국내 축구 K리그, K2부 리그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청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리그 최하위지만 후반기 경기력은 중위권 팀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을 즈음 베테랑 볼란치인 신영민을 영입했는데 그가 팀을 완벽히 바꿔놨다. 투사 이미지가 강한 선수로 상대의 중원 침투를 잘 저지했고 공격 전개에서도 역할을 해줬다. 그로 인해 못다와 이민수 등 공격수들도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성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정승용과 이종호의 연속골로 아산을 잡고 승격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비록 9위긴 하지만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5위와 승점차가 8점 차이기에 전승을 하고 중위권 팀들이 부진하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징계 중이던 이지훈이 복귀하기도 하는데 크리스와 이종호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천안이 신영민 가세 이후 경기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못다를 제외하면 문전 찬스를 해결할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강희빈이 중앙에서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이종호와 크리스 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성남이 승리를 따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성남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광주FC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승격 첫해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이제는 다음 시즌 아챔 출전도 노리고 있다. 안정적인 잔류가 아닌 상위권 순위를 노린다는 이정효 감독의 시즌 전 호언이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는데 공수 밸런스 모두 안정적이다. A매치 기간 국대에서 골을 넣으며 팀의 조 1위를 견인한 아산이와 더불어 엄지성과 토마스 등 삼각편대가 위력적이다. 이어서 울산은 수원FC 원정에서 승리한 이후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개막 이후 최다 연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린 초중반과 비교하면 후반 페이스는 아쉬운 편이다. 5경기에서 따낸 승리가 1경기에 불과하고 최근 2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래도 김성준과 이규성 등이 중원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아시안게임을 다녀온 선수들이 복귀했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광주가 워낙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풀 전력으로 돌아온 울산의 기세가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이순민과 이강현 등이 중원을 장악하려 할 홈팀이지만 정승현과 김영권, 서령우와 이명재가 나설 울산 수비를 넘기 어려워 보이고 울산은 주민규와 아담, 박호의 공격진이 홈팀 수비를 경기 내내 넘어서려 할 것이다. 이에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부천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김천 원정에서 패하며 선두권 추격에 실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3위와 같은 승점을 기록하며 승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5위권 팀들의 추격을 견뎌야 한다. 그래도 기복 있는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를 달리는 등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다. 닐손 주니어와 이동희 등이 버티는 수비가 안정적이고 카즈의 중원 존재감도 여전하다. 이어서 안양은 리그 8위지만 승강 플레이오프 막차를 탈 수 있는 5위와의 승점차가 5점이기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은 4경기에서 최소 3승 이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긴 어렵다. 야고와 조성준, 라에르시오 등 공격수들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야 하는데 주포인 브루노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가 있다. 안양은 주현우와 김동진 등 측면을 돌파로 넘어서며 경기를 풀어갈 자원이 있지만 브루노의 결장 속에 마무리에 고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원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홈에 이점을 가질 수 있고 홈에서 강한 부천이 경기를 주도하며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다. 이에 부천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대구FC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FC는 최원권 감독과 함께 기분 좋게 상위 스플릿으로 왔다. 세징야가 갈비뼈 부상을 당하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수차례 나서지 못했지만 고재현과 에드가, 이근호 등이 공백을 잘 메웠다. 감독의 용병술도 인상적이었는데 케이타와 정승원, 김강산 등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제는 아챔 출전을 노리며 남은 스플릿 라운드에 임할 것이다. 이어서 전북은 마지막 경기 끝장전에서 서울을 원정에서 제압하고 상위 스플릿에 살아남았다. 강원과 대구 등에 패하며 순위가 하락했었는데 명가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는 풀전력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은 시즌을 보낼 수 있다. 박진섭과 백승우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돌아와 기존 선수들과 합을 맞출 것이다. 전북이 이번 시즌 대구 상대로는 재미를 보지 못한 게 사실이고 원정이지만 풀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보아탱과 나설 백승우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문선민과 이동준은 빠른 발로 상대의 측면을 허물 것이다. 전북이 32라운드 홈경기 패배를 원정에서 확실하게 서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전북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충남 아산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은 이번 시즌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마칠 것이 유력해졌다. 감독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박동혁 감독이 있고 이번 시즌은 외인 선수도 3명이나 보유했는데 지난 시즌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송승민을 비롯해 기대했던 국내 공격수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어서 부산은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 천안에 승리하지 못했다. 90분 내내 활기차게 공격을 주도했지만 천안의 거센 수비적 저항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시즌 막판 확실하게 승점을 뽑아내며 다이렉트 승격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단 다득점에서 크게 앞서 있는 김천이 승점 2점 차로 추격 중이기에 이 경기 승리가 몹시 간절하다. 원정이지만 김찬과 라마스, 박동진과 패신 등 주축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아산의 홈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는 센터백 조윤성이 결장하는 악재가 있고 경기력 저하가 크다. 특히 활동량으로 상대를 압도해도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기에 답답한 흐름이 이어진다. 권혁규의 셀틱 이적에도 중원 경기력이 안정적이고 라마스와 박동진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부산이 승리하고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부산 아이파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